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31일 최병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이 2023년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이 2023년 마지막 날이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법수장들의 신년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 신년사가 의미심장하다. 우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관되어 있는 수사, 재판,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관할 대단히 많죠. 그래서 사실은 사법수장들의 신년사에서 한 얘기가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사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관심을 당연히 가져야 되는 문제다. 뭐 당연히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수사 그러면 여전히 정자동 의혹 뭐 이거 수사 진행 중이고요. 경기도 법인카드 진행 중입니다. 그 다음에 재판 그러면 뭐 지금 현재 뭐 거의 끝났어야 될 재판이 바로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이 재판이죠. 뭐 막바지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 2월이 이제 그 강규태 판사의 인사 이동이 예정돼 있습니다. 아마 그 전에 1심 선고를 안 하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현재도 법을 어긴 상태지만 그렇게 되면 법을 더 어기고 거의 능멸하는 수준에 도달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나 대책이 없으니까. 자, 그 선거법 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빨리 끝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우이증교사 사건. 뭐, 앞으로 나흘에 뒤죠? 1월 8일에 그 바로 김진성 씨에 대한 아마 그때 거의 결심까지 할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선고를 언제 할 것이냐. 뭐, 분리선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분리선고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지금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김진석 씨를 먼저 선고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결심만 해놓고 나중에 이재명 대표하고 같이 선고를 한다는 얘기인지 불분명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곧 그 우이증교사는 한 번의 재판으로 적어도 우이증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재판을 끝낼 가능성이 있다. 뭐 이것도 대단히 이재명 대표한테는 우익이죠. 뿐만 아니고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우일의시 눈시 이건 다 한 묶음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문제는 부지하세월이 되겠지만 그리고 총선 전에 결론이 안 나겠지만 그러나 이게 이제 2027년 3월 대선이 있는 데까지 확정 선고가 날 것이냐 안 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고 그 다음에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아마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재판 이거는 이제 신진우 재판장인데 이 사람은 내년 2월 인사이동 이전에 1심 선고를 하고 가겠다 이런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보여서 물론 거기에 이재명 대표는 그 직접적인 피고가 아닙니다. 사건 자체가 다르니까 성격은 똑같은데 기소가 그때 이화영만 됐기 때문에 다르죠. 그러나 그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를 보면 부지사에 대한 선고인데 당시 지사는 세트죠, 세트. 그런 점에서는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어쨌든 근데 이런 모든 수사, 재판, 그 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 계류 사건 이런 것들의 최종 목표, 이재명 대표의 목표 유무죄 다툼이 아닙니다. 잘 아시지만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종합해서 법조인들한테 물어보면 유무죄 다툼이 아닙니다. 유무죄 다툼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재판 지연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안 나오도록 하는 거. 그 대표적인 게 우이증교사와 선거법 재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27년 3월 본인이 대선에 재출마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확정 선고가 안 나도록 재판을 질질 끄는 방법.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판 지연의 목표가 있다. 자, 이거와 사법수장들이 내년 신년사 한번 들여다보죠. 이재명 대표의 목표는 재판 지연이 명확한데 사법수장들 조희대 대법원장 신년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속하지 못한 재판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보겠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원의 각종 절차를 개선하겠다. 물론 뭐 다른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한 3주쯤 됐죠. 조희대 대법원장의 취임이. 몇몇 곳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자, 흔히 대법원장은 인사철이 아니라도 본인이 가장 가까이서 쓸 수 있는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내년 2월 인사
이거는 지금부터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이 인사의 판을 짤 법원행정처장은 교체를 한다. 그게 일반적인 관행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법원행정처장, 비서실장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과연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결정을 할 만한 사람들이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 누구도 문제 제기를 안 할 텐데, 이 사람들은 김명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머리는 윤석열 사람인데 몸통은 김명수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가지고 있는 이 법조 내에서의 위상 대단히 높습니다. 당장 공수처장 후보 그 추천위원회에도 들어가 있죠. 이 사람 한 사람이 갖는 의미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 사람을 안 바꾸고, 더군다나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짜놓은 판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고치기 야하겠지만 결재를 해야 되는 상황. 그러면 김명수의 사람이 짜놓은 법관 인사판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과연 얼마나 뒤집을 수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각종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왜 법원행정처장, 인사주무 담당자인 법원행정처장을 바꾸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죠. 이게 법관 인사가 어찌 보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의 첩경입니다. 아니, 판사가 뭉개는데 사건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다 봐왔지 않습니까? 김명수 대법원이 6년 동안 판사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가면서 재판을 지연하고 재판을 또는 안 하고 뭉개버리고 이런 것들을 다 봐왔는데 그 인사판을 짠 사람을 그대로 유지한다. 어이없는 얘기죠. 그래 놓고서 무슨 재판을 신속하게 하느냐. 이제 이런 의문에 다다르게 된다. 어찌됐든 조희대 대법원장은 신속한 재판을 강조해서 이 이제 실천이 주목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물론 이런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속한 재판, 이게 각종 실천적 조치가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먹구름이 낄 수밖에 없다. 아직도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 중인 이원석 검찰총장, 그걸 지휘하고 있는 신년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세력을 동원해 형사사법기관을 흔들고 사법을 정쟁화해 국가 형사사법 절차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아 안타까움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우리 사법 시스템의 당연한 약속이 올곧게 지켜지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자. 자, 내년 4월 총선이 있으면 아마 대개의 경우 검찰 수사는 신중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냥 뭐 1월 말 아마 이 정도면은 대략 수사는 이제 그때까지 일단락되고 뭐 한 2, 3월 정도는 수사 휴지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면 1월에 각종 조치들, 예를 들어서 쌍방울 대북송금, 이거 아직도 기소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불구속 기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1월 중에 다 정리되지 않을까. 그게 불구속 기소되면 이재명 대표는 수원지방법원에 다시 한 번 더 출석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 자, 사법기관이라고 하면 헌법재판소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우리가 왜 관심을 갖느냐면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가 어이없게도 현직 검사들에 대한 탄압뿐만 아니고 본인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이정섭 제2차장 검사를 탄핵했기 때문에 그게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헌재로. 근데 이종석 헌재소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헌재가 국민의 신뢰와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손준성 검사 탄핵안, 이정석 검사 탄핵안 다 지금 헌재로 올라가 있죠. 이거는 뭐 누가 봐도 명백한 그냥 흠집내기입니다. 내지는 일종의 정치 공세성 그 탄핵안 제출이죠. 이런 부분은 좀 신속하게 과거와 다르게 판단을 내려주는 게 어떠냐. 헌재를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헌재의 그 여러 가지 재판 절차 등을 정치 공세 용도로 이용하는 데 대한 철퇴를 내려야 한다. 물론 이종석 헌재소장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신속하고 뭐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신년사에서 그런 각오와 다짐을 했다는 사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자, 이 세 사법수장들의 키워드를 딱 전부 다 종합해서 하나로 하자면 신속입니다. 신속. 이재명 대표의 목표 재판 지연, 이것과 충돌하는 장면이죠. 당장은 이제 총선 전이냐 후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논란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대선 전이냐 후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논란이 될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2024년 이제 내일이면 밝습니다. 2024년에 이재명 대표에게는 총선 전에 모든 사건의 1심 선고가 나오지 않도록 본인과 관련된 막는 것, 근데 이미 뭐 불가능한 것들이 지금 다 예고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본인이 피고인으로 돼 있는 거는 선거법 재판과 의정교사 두 가지죠. 이 부분에 대한 재판 신속하게 해야 될 것이고, 그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속이라는 키워드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의미죠. 자, 그 다음에 총선 후에는 나머지 이제 2027년 3월까지 과연 확정 판결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신속함, 이런 부분들은 역시 내년 2월 인사에서 정말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할 수 있는 법관을 그 자리에 인사하는 방법, 그 방법이죠. 왜냐하면 법관이 업무를 기피하거나 뭐 신중하게 늑장 부리거나 이러면 그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법원장도 못 막고 대법원장도 못 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듯하고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할 사람을 그 자리에 임명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김명수 체제에서 재판 지연이 몸에 밴 이런 사람들이 인사판을 짜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법조인들의 시각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본인의 신년사대로 과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이걸 유지하기 위한 얼마나 구체적인 액션 플랜,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을 아마 국민들이 주목하게 될 것이고, 자, 그러다 보면 이재명 대표는 내일부터, 이제 신년인데 내일부터 본인이 피고인으로 있는 재판의 속도, 이 부분에 대단히 신경을 써야 되고, 어찌 보면 법원과 이재명 대표 간의 진짜 본격적인 전쟁 국면에 돌입하게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피고인으로 있는 재판을 어찌됐든 연기하려고 뭐 온갖 수를 부릴 테니까. 자기 재판만 그런가요? 이화영 재판도 마찬가지였죠. 이 부분에 법원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가. 제가 보기엔 제일 중요한 거는 판사 인사로 보입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3주밖에 안 됐으니까 뭐 사실 워낙 그동안 뭐 몇 년 동안 대법원을 비웠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은 됩니다만은, 본인이 얘기한 대로, 다짐한 대로 신속한 재판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해 줄 것을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